자, 이번 시간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북 합의서, 남북 합의 비준과 관련된 국회의 비준 동의와 관련된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그 용어를 혼동하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용어의 어떤 혼동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많은 언론들은 국회 비준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국회 비준이 아니라 국회 비준 동의가 되겠죠. 그 비준이라고 하는 거는 그 비준권자가 그 조약 등을 기속적으로 동의한다는 어떤 최종적 의사 표시를 우리가 비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비준권자는 대통령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이고요. 그 국회는 그 비준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하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따지면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아니라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4.27 남북한 정상 회담에서 나온 그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죠.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정부 여당 쪽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그 안을 내일 제출한다고 하고, 그 비준 동의안의 처리와 관련해서 오늘 그 국회의장과 남북 여야당 대표들 간의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번 9월 18일 남북 정상회담의 그 결과를 보고 처리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이 여기저기서 논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과연 그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의 대상이 되는지, 또는 과연 북한 핵 포기에 대해서 북한이 분명하게 그 일정이라든가 그런 의지를, 그 계획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러한 그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정치적 논란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그 헌법 체계 그리고 관련 법률상 과연 그것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그 국회의 비준 동의가 타당한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헌법상, 헌법 체계상, 그리고 관련 법률상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비준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필요성 여부에 앞서서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는데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 그리고 또 관련 법률 위반, 국회법 위반에 그런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정치적으로 국회가 그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그런 지지 결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닌 비준 동의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것은 또 어떤 헌법 판단, 법률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달리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부 여당이 국회에 대해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그러한 비준 동의안 제출에 그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데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그것은 위법한 그
동의안 제출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알려지기로는 여러 가지 그 뭐 법적 근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뭐 일부에서는 그 뭐 헌법 관련 조항을 들어서 얘기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은 저의 어떤 그런 법리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 헌법 조항을 보면 그 헌법 제60조 조약, 선전, 포고 등에 관한 동의 이 조항이 있는데요. 이 60조 1항에서는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정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이러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는 비준, 국내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또 절차적인 요건으로서 비준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 검토해야 될 것은 과연 이 판문점 선언이 이 헌법 조항에서 말하는 조약이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죠. 만약에 조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이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국가 간 또는 뭐 이런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어떤 국제기구, 이런 간의 어떤 문서에 의해서 어떤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형성시키는, 발생시키는 그런 그 합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가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로서 그 조약의 당사자가 체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 조약의 당사자, 조약 체결의 지위에 있는 국가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판문점 선언을 보면 다른 조약과는 형식적으로 다릅니다. 뭐냐면 이 판문점 선언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한국과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 간의 합의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판문점 선언, 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그 내용에도 보면 이 선언의 어떤 주체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말미에 보면 이런 선언의 어떤 발표 주체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장 김정은이라고 했거든요. 보통 조약에는 말미에 뭐 그 국가를 대표하여 누구누구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판문점 선언이 조약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뭐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판문점 선언은 국제법상 조약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이 조약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한 조약 체결 당사자 간의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거거든요. 그걸 발생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판문점 선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어떤 선언적 의미의 내용에 그쳤지, 우리 한국과 북한 간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문점 선언을 우리 헌법 60조 1항에서 얘기하는 과연 조약으로 볼 수 있느냐. 아마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60조 1항에서 얘기하는 국제법상 얘기하는 조약으로는 보지 않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제60조 1항에 의해서 이 판문점 선언을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 남북 간의 어떤 합의에 대한 비준 동의에 대한 근거 조항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잠깐 보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남북관계 발전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제 21조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남북 간의 그런 합의는 그 국회는 거기에 대해서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해서 체결 비준 동의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남북 합의 중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 합의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남북 간의 합의에 대한 비준 동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 판문점 선언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서냐 또는 그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 합의서냐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이 남북 합의서의 그런 내용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뭔가 정치적 의미의 선언인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 합의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만약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나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 합의로 하려면 그것이 구체적인 최소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인지 그것을 산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판문점 선언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좀 더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그러한 내용으로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거에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 이 국회에 남북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권이 있다고 보기는 또 어렵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뭐 비준 동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하지만 뭐 국회가 비준 동의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비준 동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또 어떻게 선의적으로 그렇게 비준 동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준 동의라고 하는 것은 국내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적인 요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이것이 비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비준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치면 동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것은 법적으로는 국내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이미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된 남북 합의서에 기반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내용들은 단순한 어떤 기술적 어떤 뭐 절차적 사항만을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국회의 어떤 통제 뭐 국회의해서 이것이 필터링이 되어지는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된다는 얘기죠. 남북관계 발전법에서도 이미 체결 비준한 남북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단순한 그런 기술적 절차적 사항을 만을 정한 남북 합의서는 그냥 대통령 또는 뭐 남북회담 대표 또는 대북 특별사전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준 동의를 그냥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바라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과연 오히려 이런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 판문점 선언 이후 또는 이제 이번에 제3차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그 어떤 또 이제 선언이 또 합의문이 있겠죠. 그 합의문의 후속 조치로서 뭔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그 내용에 관한 남북한 당국의 구체적인 합의를 가지고 그 합의가 어떠한 구체적인 재정적인 그런 사항을 담고 있거나 또는 입법적 사항을 담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준 동의가 국회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 동의를 했을 때에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켜야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남북 간의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판문점 선언 또는 이번에 있을 제3차 정상회담에서 나올 어떤 선언, 그 내용이 정치적 선언에 그쳤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 동의하는 것은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